안녕하세요. UKS 동일 코리아 방송의 문경주입니다.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남북 화해 협력을 해야 되는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다가 이제 시간 관계상 끝을 맺었죠. 오늘 계속 이어서 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이나 소련, 중국 이런 나라를 겁내는 게 아니라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우리 남한 내부에 적어도 절반 이상에 가까운 유권자들이 대북 적개심을 가지고 북한과의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여러분 광화문에서 만날 수 있는 태극기 부대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북한을 때려부시자고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북한을 때려부실 능력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북한을 때려부시면 우리는 괜찮고 북한만 부서지나요? 이런 모순된 주장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양반들이 지금 한물 가가지고 전쟁이 나면 총한자로 들고 전선으로 뛰어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부 후방에서 입만 살아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들 이름하여 역전의 노장들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실제로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 있어요? 전부 남한에서 평화시에 군대 생활했던 사람들이고, 일부 이제 월남에 가가지고 전투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이 월남에 가가지고 이겼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북베트남을 다 때려부셨나요?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죄 없는 민간인들만 지금 학살해가지고 일부 베트남 같은 데에서는 민간인 보상 문제로 우리나라에 제소까지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요. 이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든든하게 이제 뒤에서 버티고 있어가지고 미국 힘 믿고 이제 가서 전쟁을 한 사람들인데, 결국은 미국도 나중에 북한 베트남을 전투로서의 어떤 제압을 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소위 자유월남을 돕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포기했죠. 그래서 지금 북베트남이 승리한갑니까? 아닙니까? 그래서 승리해가지고 지금 베트남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도약을 하고 있는데, 베트남에서 대량 무슨 민간인 학살 같은 게 있었습니까? 물론 마지막 자유월남 군인들이 이제 자유월남이 패망하면서 도망가는 군인들 뒤에 잔당들이 일부 베트콩에 의해서 이제 죽었는데, 그게 몇만 명에 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몇만 명은 죽어도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그 사람들은 전투 중에 죽은 거예요. 왜냐면 베트남 수뇌부들은 다 도망가고 있는데, 뒤에서 맥도 모르고 싸우다가 이제 사살당한 건데, 그것은 학살이라고 볼 수도 없고 전투 중에 사망한 건데, 전쟁이라는 건 어떤 형태로든 그렇게 죽는 거예요. 우리도 얼마가 죽었습니까? 한 몇만이요? 5, 6만이 죽었나요? 한 3만이 죽었나? 얼마가 죽어서 지금 국립묘지에 가면 베트남 전사자들의 묘역이 따로 있죠. 거기에도 저도 가봤는데 그 숫자는 제가 지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근데 전쟁이라는 것은 세계 인류 역사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전쟁에 사람이 안 죽은 전쟁은 유일하게 서희 장군이 말로서 협상을 해가지고 북쪽 여진 땅을 우리가 얻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특별한 케이스를 빼놓고 전쟁이라는 건 사람이 반드시 죽게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전쟁하자고 그러는데, 전쟁하자고 떠드는 당사자들은 안 죽는다는 어떤 자신감이 있을까요? 왜 그 사람들이 급해하니까 거기서 전쟁하자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근데 지금 이제 엊그제도 이제 얘기하다 말하는데, 강남에서 당선된 태영호라는 이제 북한 애교관 출신이죠. 이 사람이 이제 강남에서 당선됐는데,
그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그 태영호를 무슨 생각으로 찍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절대 공산주의자나 그런 사람들은 아니고 뭐냐면 태영호라는 사람을 그 뭐야 국회의원 시켜놓으면 그 사람이 그 북한 체제를 탈피해서 이 남한으로 기순해 온 사람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북한을 응징하자고 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전쟁을 하는데 그 쉬운 어떤 그 전쟁의 빌미를 만들어 줄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북한을 때려부시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찍은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의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 태영호라는 사람이 지 혼자 뭐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겠지만 또 일으킨다고 한들 그 강남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을 것 같습니까? 강남에 있는 사람들 그 전쟁 나면 그 사람들은 안 죽나요? 포탄이 강남에 오다가 싹 들어가가지고 강북에가 떨어지나요? 아니면 어디 호남으로 가고 뭐 경상도 쪽은 안 가고 그러나요? 이렇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우리 국민 속에 지금 섞여 살고 있다는데 우리의 그 딜레마이면서 우리 국민 전체 대한민국에 대한 상당한 불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강남에 있는 사람들 지금까지의 주장이 뭐냐면 역대 정권들이 북한에 퍼줬다고 그래요. 지금 문재인 정부는 사실 퍼주지도 않고 돈 일절 줄 생각도 안 하는데 문재인 정부가 퍼줬다고도 막 거짓말 뉴스가 지금 많이 퍼지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그 태영호를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국회의원 하나가 평균 월급이 한 달에 한 90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900만 원 정도 되는 것을 북한에서 탈출한 그 태영호라는 적어도 이 나라에 전혀 어떤 기여도가 없는 그 북한 난민 출신의 그 사람을 국회의원 시켜놓으면 그 사람한테 900만 원씩 퍼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900만 원을 받아가지고 일부 북한에 못 사는 사람이라든지 자기 친척이 있어서 그 사람들한테 송금한다면 결국은 그 사람이 퍼주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근데 강남 부자들이 그 태영호한테 그렇게 퍼주는 건 괜찮고 다른 거 퍼주는 건 지금 아주 사생 결단을 하려고 이제 반대하고 막 싸우고 덤비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뒤에서 이제 누가 조정으로 돈을 대주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탈북자들이 어딥니까? 임진강 북한 접경 지역에 가가지고 삐라를 뿌리고 그러죠. 그럼 북한에서는 이게 그냥 안 두겠다 해가지고 응전 일부 직전까지 갔다가 우리 남한에서 이제 그런 탈북단체들 제재하고 어쩌고 그러니까 좀 보호를 해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그런 대응을 안 하겠다. 근데 이런 것을 뒤에서 이제 조정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미국의 일부 어떤 이름뿐인 그런 단체들이 이제 탈북민들에게 북한인민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는 의미에서 풍선을 날려서 이제 광고를 보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접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미국에 직접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미국 탈북민 지원단체를 가서 이제 항의하려고 가보니까 그 주소에 그런 단체가 살질 않고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위장단체거든요. 위장단체인데 그 위장단체가 결국은 누구냐면 그게 이제 얕은 남북한에 이제 전쟁을 시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공식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기관원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떤 뚜렷하게 인도주의를 내세우는 간판 걸고 활동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가명으로 그렇게 한다 그러면 결국은 그거는 북한의 미국의 무기상들의 이제 앞잡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이제 전쟁도 전면전은 안 일어나요. 전면전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게 뒤에 이제 소련하고 중국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나면 3차 대전으로 가기 때문에 전면전은 안 일어나고 이제 일정 부분 이제 전투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서부의 어떤 우리나라의 도서지방을 공격한다든지 이래가지고 이제 일정 비율 지역에 대해서 이제 전투를 벌리면 사람이 이제 죽고 인명이 살상 나고 포탄이 엄청 이제 없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에 이제 압력이 들어오죠. 미국 무기를 사라. 공격을 하는 데 있어 무슨 무기가 좋으니까 그걸 사라 이제 이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무기 구입 압력이 들어오면 우리는 이제 무기를 사야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미국이 우리를 이제 도와준다고 그러면서 뒤에서 이제 무기 장사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 무기 사는 돈이 결국은 그 우리 이제 국력이란 말이에요. 그 국력이 그렇게 이제 흘러나가면 그 태극기 부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인가요? 그 사람들이 내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 부자들이거든요. 우리나라의 실질적인 그 경제력을 지배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돈이 나가잖아요. 그 나가면 그 돈을 가지고 우리는 쓸데없는 무기를 사놓고 그 무기 사놓으면 이제 몇 년 지나면 그거 전부 그 안에 있는 그 화약이나 이런 게 다 고화되고 또 새로운 무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이제 나중에 고철덩어리 되는 거 아닙니까? 돈을 갖다 그냥 북한에 퍼주는 게 아니라 내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렇게 해서 이 돈을 퍼내버리는 정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바로 호전적인 그 남북, 대결을 유도하는 그 소위 극우 세력이라고 그러죠.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아무리 저희들이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논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전쟁을 하자는 것은 좋은 생각이 될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하자는 얘기, 같이 죽자는 얘기죠. 지금 전쟁을 하면 북한이 가만히 앉아서 당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총을 쏘면 그 사람들 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쏘더라도 그 사람을 자꾸 약 올리면 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전쟁을 유도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 중에 적어도 절반 정도가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불행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는 아주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 남북 통일 운동을 이제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이 반통일 세력들 이른바 북한 응징론을 주장하는 이 사람들은 정말 응징할 힘도 없는 사람들이면서 동시에 전쟁이 일어나면 총 들고 앞에 나가지도 못할 사람들이 뒤에서 헛소리에 오고 입만 살아가지고 지금 호전적인 주장을 해가지고 결국은 미국의 무기 장사를 도와주고 일본으로 하여금 자기들이 이제 이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면 무슨 다소 물자라도 팔아먹을 수 있을까? 또는 아니면 우리가 일본한테 굽실거려가면서 일본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 주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 심리를 비풀려주는 일종의 매국 행위죠. 근데 매국 행위가 그 사람들이 무슨 이익을 보는 매국 행위라면은 그건 또 이제 상황이 다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어리석기 때문에 자신들에게 이익이 하나도 없이 우리 함께 죽음의 구렁텅이로 끌고 들어가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격을 유도해주는 참 명분 없는 매국 행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생각을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바꾸기 힘든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적어도 그런 사고방식을 얼마 전부터 받았냐면 최소한 50년 이상 70년 가까이 이제 그런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다른 걸 생각할 필요도 없고 자기들이 받은 교육 그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쉽게 얘기해서 정신 구조를 바꿀 수 없는 그런 정도로 세뇌당한 우리 이제 반민족 반평화 소위 용공 세력들인데 용공 세력들 호전 세력들인데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놔두고는 평화를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이제 이건 대통령이 나와도 안 돼요. 대통령이 하면 빨갱이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집권하는 데 있어서 좌파라고 하는 주장을 이제 끊임없이 하고 있고 좌파라고 하는 말의 뉘앙스는 빨갱이라고 하는 얘기하고 이제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그냥 보고 있을 수 없어가지고 제가 아무런 힘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여러분을 설득시킬 만한 지위에 있지도 않고 능력도 없지만 아직 저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살 날이 얼마가 있는지 앞으로 남아있다면 이 남은 여생을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주장이라도 해야 되는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이 내게 천년을 빌려준다면 그 천년을 당신을 위해서 쓰인 게 아니라 하늘이 단 1000일이든 100일이라도 나한테 준다면 그 남은 시간을 바로 그런
전쟁 방지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